하지만 사실 파미셀은 저는 알게 된 거는 줄기세포 기업으로서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미래는 있지만 아직 그쪽에서 성과는 못 내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약국계 김약사입니다. 오늘은 약국계 주식 리뷰 파미셀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파미셀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줄기세포 기반의 바이오 제약 사업부와 케미컬 기반의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바이오 제약 사업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을 중심으로 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된 코스메틱 제품과 줄기세포 보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바이오 케미컬 사업부는 뉴클레오시드, MPG 같은 원료 의약품과 난연제 등 다양한 화학 기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8,8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PR은 70배 정도, PBR은 11배 정도인데요. 매출액을 한번 좀 보면 2019년 한 325억, 2020년 378억, 21년 509억으로 이렇게 성장은 하고 있는데 시총은 꽤 높은 게 아닌가. 매출에 비해서 시총 꽤 높고 PR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마 그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가치를 조금 높게 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는 조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주가의 과거 흐름을 좀 봤을 때 주가가 코로나 때 26,15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그때 아마 이 파미셀에서 동종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셀그램 AKI를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또 올랐다가 또 이후에 빠지고 또 며칠 전에 또 원숭이 두창 확산으로 미국 키메릭스가 개발 중인 천연두 치료제 브린시도포비르에 쓰이는 핵심 중간체를 이 파미셀에 공급한다는 이유로 또 갑자기 올랐다가 또 잠깐 좀 잠잠해지고 한 것 같은데 사실 매출이 크지 않고 사실 근데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조금 고평가는 받고 있고 그래서 약간 테마로 출렁출렁 하고 있는 회사인 거는 같아요. 이 회사의 그 매출 비중을 조금 보면 케미컬 사업이 97.8%, 바이오 사업이 2.2%, 줄기세포 기업인데 매출이 바이오 사업이 여전히 2.2%밖에 안 돼요. 케미컬에서 다 보고 있고 케미컬 매출 비중을 또 보면 뉴클레오시드가 34% 정도, PEG 유도체가 13%, 난연제가 6% 정도, 전자재료랑 기타 케미컬이 한 30-40% 가지고 가고 있어서 매출로만 봤을 때는 줄기세포는 거의 뭐 그냥 하고 있고 화학으로 다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하지만 사실 파미셀은 저는 알게 된 거는 줄기세포 기업으로서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미래는 있지만 아직 그쪽에서 성과는 못 내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바이오케미컬 사업에서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4세대 신약 개발에 꼭 필요한 원료의약 중간체인 뉴클레오시드나 MPG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고요. 또한 5G용 네트워크 보드나 기지국 안테나, 모바일 등 고가의 네트워크 장비에 필요한 소재 생산하고 모바일 및 가전제품 등의 인쇄로 기판의 난연제 생산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전자 진단과 유전자 치료제 원료 물질인 뉴클레오시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 뉴클레오시드 시장의 80%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 뉴클레오시드 회사니까요. 그리고 MPG 또한 글로벌 회사에 납품하고 있고 굉장히 MPG를 탑재한 의약품 등 개발에 성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이쪽으로 눈이 가요. 그 바이오 제약 사업부를 볼 때 난치성 질환 정복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 사업, 줄기세포 보관 사업, 그리고 뭐 줄기세포 실용화 기술 전수, 솔루션 제공하는 바이오 사업, 뭐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사실 파미셀은 2011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시판한 회사예요. 그래서 모두가 아마 파미셀 하면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로나 폐질환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뿐만 아니라 강경화, 발기부전, 전립선암 이쪽으로 치료가 어려운 것들의 줄기세포 치료제들을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또 대표님을 한번 살펴봤어요. 김현수 대표님이신데 학력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사 하시고 경기대 생물학과 교수, 아주대에서 혈액종양내과 교수 하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창립 배경을 조금 살펴봤는데 아주대 병원에서 이 혈액종양내과에서 골수 이식 팀장을 하셨나 봐요. 그때 아마 이 줄기세포의 효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하고 막 이렇게 막 연구를 하셨겠죠. 근데 이 식약처가 그때쯤에 배양된 줄기세포는 모두 의약품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 아마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서 직접 제약회사를 만들어 의약품을 개발을
사용을 하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잘 이게 가능성이 보이는데 식약처에서 의약품이다. 연구자로서 뭐 회사에서 공급받아야 되니까 아마 직접 회사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제약회사 CEO로서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김현수 클리닉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아마 그래도 굉장히 선의가 좋은 것 같아요.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게 어렵고 낯설어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설립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저변 확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하셨고, 아마 이 병원 사업도 아마 지속적으로 중증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의 상업화의 제품들을 좀 보면요, 하티셀그램 AMI라고 해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이미 허가 완료돼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출로 봤을 때는 막 엄청 별로 안 되니까 아마 사용은 하고 있는데 용도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이 예상해봤을 때요. 그리고 셀그램 LC라고 알코올성 강경변 쪽에 3상 진행하고 있고, 발기부전 쪽에 2상, 그리고 전립선암 1상, 난소암, 만성신장질환까지 아마 1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보니까 2021년 12월 22일에 셀그램 LC, 그러니까 알코올성 강경변에서 아마 내용을 좀 봤을 때 조건부 허가가 내렸다가 반려처분이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임상 3상을 한다는 그 전제하에 약을 쓰게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반려처분이 나면서 소송을 했던 것 같아요. 1심에서는 승소했었는데 2심에 패소하면서 안 됐고, 그래서 지금은 임상 3상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풍문에 보면 그때 좀 식약처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 정부기관하고 이렇게 처워지면 안 좋은데, 아마 그때 뭐 어쨌든 굉장히 회사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그때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고, 회사는 이제 정부에 까불지 않고 그냥 삼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삼상을 한국의 큰 병원들 11개 기관에서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도 잘 학술지를 통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고 잘 될 거라 기대하고요. 재생의료 시장 규모 추이를 볼 때 어쨌든 2026년까지 300억 달러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자료들도 보이고, 그 중에서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이런 데이터도 있는데요. 어쨌든 줄기세포 시장은 굉장히 발전하고 커질 시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요. 국내에서도 뭐 파미셀이 하티셀그램 AMI를 필두로 뭐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 안트로진의 큐피스템, 뭐 코아스템의 뉴로나타 알주 이런 약들이 있고, 해외에도 뭐 이런 것 약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줄기세포 육성을 위해서는 좀 데이터가 더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효능 입증에 대한 데이터들이 더 많이 쌓여야 되고,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인 이런 것들, 좀 이런 것들이 더 갖추어지면 이 시장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원료 파미셀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ST팜의 성장을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파미셀도 당연히 성장하지 않을까 혹하시죠.